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친구에게 돈을 빼앗은 적도 있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도 도둑질을 권유했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마트에서 어느 노인분의 지갑을 훔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성인이기도 하고요. 양심이란 것도 있어서 더 이상 그 친구의 범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여지는데요.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고3이 된 학생의 사연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마음을 좀 바르게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튼 요런 사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약간 일탈 행위잖아요. 네. 물론 형법상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처벌이지만 또 미성년자를 좀 교화하는 측면도 교육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년법에서 이런 내용들은 좀 별도로 다루고 있고 이런 그 사안들도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담자분이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고3이 되셨다고 하면은 만 17세, 18세 정도 되실 텐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처벌을 받는 좀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네. 요런 것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네. 부분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년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 14세 이상의 이제 그 청년이면 동일하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원칙이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다만 이제 검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떤 보호 처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강명, 특정 교육을 수강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활동을 해서 좀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조금 심하면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절차들의 회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네. 검사가 이제 봤을 때 근데 일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검사님 보셨을 때 좀 개선의 여지도 있고 너무 일반적인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제 이걸 송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일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는 이제 처벌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뭔가 수강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친구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다. 그리고 나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다. 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네. 헌재 판례도 있고 한데 그 상습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좀 애매한 단어긴 그렇죠. 합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습벽이다 하는데 그 상습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제 헌재 판례는 기존에 이제 절도 범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고 상습범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상습 절도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무려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물품을 한 두세 번만 훔쳤다. 예를 들어 가액이 물론 훔치는 건 안 좋은 얘기지만 몇천 원짜리를 한 두세 번만 훔쳐서 상습 절도범이 되면 이제 무려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그런 좀 과하게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헌재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우리 상습 절도 요 규정이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 이제 위반한다 해갖고 이제 요건 이제 위헌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상습절도를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면 그냥 형법에 나와 있는 우리 329조가 이제 일반 형법상의 이제 절도죄 의 이제 처벌 기준이고요. 요거 이제 형법 332조에 따라서 상습절도범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2분의 1만큼 이제 가중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도 일단은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제 나쁜 행동이지만 상습적으로 그게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이제 형량이 가중이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상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편의점에서 만약에 절도가 발생했다면 그걸 편의점이나 이제 뭐 마트라든지 그런 그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건 뭐 충분히 고민할, 특히 미성년자로서 그렇죠. 고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근데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마트 주인분의 일종의 이제 피해자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식적인 신고나 이런 거를 볼 수는 없고, 다만 뭐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니니까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좀 사과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상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친구가. 이거 일종의 뭐 법적으로는 자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마트 사장님께 가갖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대부분 좀 어른이면 이런 걸 막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춘기 때 이 친구들도 또 어떤 일종의 뭐 낙인이 찍히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뭐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근데 너무 그런 게 어렵다, 아니면 내가 봐도 이 친구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사건화가 돼서 정식적으로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께서 이 절도 행위를 목격을 했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때 어쨌든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친구가 너도 해라면서 이제 뭐 권유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담자분이 친구가 절도 행위를 할 때 동행을 했다, 뭐 그걸 목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질문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좀 그쵸.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이제 공범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방조 이렇게 되냐, 그런 게 질문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공동정범이 되려면 거의 동일한 행위를 해야 하는 거고요, 절도나. 그래서 뭐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실관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뭐 도둑질을 하는 절도를 뭐 용이하게 했다거나, 우리 질문자분께서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뭐 망을 봐주셨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 해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사안만 봤을 때는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고3이 되신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걸 좀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친구에게도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뭔가 마트에 같이 데려가서 뭔가 사과를 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점들을 사실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